오늘 내용 진짜 충격적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한 장이 모든 것을 뒤집은 그날 밤, 최화영은 낡은 창고에서 스패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 그 스패너로 모든 것을 끝냈던 것처럼 오늘 밤에도 끝내면 된다고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 마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려온 강준호가 서린을 밀쳐내는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수키가 마 회장의 딸로 확인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화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도 분노도 당혹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래서요.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와서 딸이라고 부르면 버려진 세월이 없어지나요? 최화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나나요? 무너진 인생이 다시 돌아오나요? 수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박혔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으려 해도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키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최화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마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 하나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안을 장악해온 여자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었습니다. 누님들, 지금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자기가 저지른 30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이 순간에도 최화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마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마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화영은 그 침묵을 자신의 승리로 읽었습니다. 입꼬리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서 있던 강준호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최화영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편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최화영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가슴 한쪽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최화영 바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사람 마음을 찢고 있어. 그 말은 낮았지만 방 안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최화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최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거짓말도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아들의 그 한마디가 최화영의 표정을 처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최화영은 무너지는 얼굴을 숨기려는 듯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미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이 옳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옳은 사람은 30년 동안 아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최화영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반박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평생 말로 모든 것을 장악해온 여자였는데 오늘만큼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이 무너진다고 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30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 회장 저택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복도가 조용해진 그 시간에 최화영은 혼자 움직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아무도 없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회장 저택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복도가 조용해진 그 시간. 채화영은 혼자 움직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아무도 없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이 선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것을 끝내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채화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저택 뒤편 낡은 창고였습니다. 채화영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손전등을 켰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를 헤치고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그뿐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녹슨 스패너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감촉이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30년 전 수키가 사라지던 그날 밤. 누군가 쓰러졌고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갓난아이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 바로 이 스패너가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스패너를 꼭 쥔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도 이걸로 끝냈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끝내면 돼. 그녀의 발걸음이 창고 문을 향했습니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누님들 지금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30년 전 죄를 숨기려고 갓난아이를 버렸던 그 여자가 이제는 그 아이를 직접 없애러 가고 있습니다. 이 채화영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끝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복도를 걷는 채화영의 눈빛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키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30년이 전부 무너진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수키의 방을 향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키의 방문 앞에 다다른 순간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손잡이에 손을 얹으려다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방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마서린이었습니다. 서린은 두 팔을 벌린 채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순간 멈췄습니다.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편일 거라 믿었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린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그 눈 안에 있었습니다.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엄마 편 안 들어. 서린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못 들어. 채화영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손에 쥔 스패너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너까지 나를 배신하지 마.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건 우리가 아니야. 서린은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우리를 버린 거야. 그 말이 복도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말에도 마회장의 눈물에도 버텼던 여자가 딸의 그 한마디에 처음으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그 감정을 다시 밀어냈습니다. 비켜라, 서린아. 채화영의 발이 앞으로 움직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복도를 달려오다 채화영의 손에 들린 스패너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라 불러온 사람이 지금 정말로 누군가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 앞에서 느끼는 깊고 무거운 슬픔이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거기까지 가려고 했습니까? 채화영은 준호를 바라보며 울 것 같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준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도망칠 생각만 했습니다. 죄에서, 진실에서, 사람 마음에서. 채화영의 손이 거칠게 떨렸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바로 그때 서린이 본능적으로 오빠 앞을 막으려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찰나였습니다. 채화영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스패너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준호가 서린을 힘껏 밀쳐냈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서린의 비명이 그 소리를 찢었습니다. 오빠! 준호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린이 달려가 오빠의 이름을 불렀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키가 방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마 회장도 강혁도 장미도 소리를 듣고 복도로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바닥에 쓰러진 준호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채화영만이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천장이 아니라 수키를 향해 있었습니다. 힘겹게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키 씨 어머니. 숨이 가빠지는 가운데도 준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딸로 사세요. 수키는 그 말에 무릎부터 꺾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또 누군가 다쳤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다 이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수키는 준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왜 당신이? 준호는 그 말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준호의 눈이 감겼습니다. 서린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채화영의 손에서 스패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쇠붙이 하나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감추고 속이고 덮어온 죄가 마침내 바닥으로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채화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갓난아이를 빼앗았습니다. 이 손으로 진실을 묻었고 아들의 마음을 찢었고 오늘 밤에는 그 아들까지 쓰러뜨렸습니다. 채화영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 여자가 처음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수키는 준호의 손을 붙잡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오빠 곁에 주저앉아 엄마 쪽으로 시선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마 회장이 천천히 채화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채화영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채화영. 그 이름을 부르는 마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아닌 그냥 텅 빈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에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채화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이 순간을 두려워했습니다. 감옥도, 법도, 돈을 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침묵이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이 고요함이었습니다. 채화영은 그 침묵 속에서 생애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채화영 씨. 경찰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바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채화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도 구겨진 옷도 그 무엇도 가다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완벽하게 유지해온 그 모습이 오늘 밤 처음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쇳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채화영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그 순간 복도에 있던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키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후회였는지, 억울함이었는지,
아니면 끝까지 사라지지 않은 오만함이었는지. 하지만 수키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수키의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준호가 실려 들어간 수술실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채화영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안을 장악했던 여자가 수갑을 찬 채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누님들 보셨습니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던 채화영이 오늘 밤 처음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수술실 앞 긴 의자에 수키와 마 회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수키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짧은 문장 하나를 꺼내는데 얼마나 오랜 용기가 필요했는지. 평생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말이 수키의 입술에서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마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수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꼭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한참 만에 마 회장이 겨우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절대 놓지 않겠다. 수키는 그 말에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울음이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드디어 누군가에게 찾아진 사람으로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30년의 외로움을 조금씩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빼앗겼던 이름. 마흔에. 그 이름이 이제야 비로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수키와 마 회장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곧 깨어날 겁니다. 수키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 회장은 말없이 수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혼자 버텨온 수키가 처음으로 기댈 곳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어깨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수키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누님들,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30년을 홀로 버텨온 수키가 마침내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채화영이 어떤 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누님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흔해,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채화영이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숙희만 찾으면 다 끝날 줄 알아. 채화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그 여자가 오늘 법정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너진 건 채화영이 아니었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도구였다는 걸 알아버린 아들이 오늘 처음으로 진짜 자기 인생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한편 중간에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채화영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강준호가 진짜 아버지를 찾아가는 장면까지 전부 이어집니다. 정숙희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보육원에 처음 왔던 날 자신이 왜 거기 있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왜 바뀌었는지도, 왜 아무도 자신을 찾으러 오지 않았는지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물음표 뒤에 채화영이 있었다면 정숙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당장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마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30년 전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어요, 수키 씨. 정숙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화영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면 오히려 더 의심을 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 회장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이 태어났을 때
아이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고 아이를 잠깐 맡아달라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마 회장의 시선이 채화영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게 화영 씨 어머니였어요. 채화영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정숙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이를 돌려보내주질 않았어요. 그러다 연락이 끊겼고 아이는 사라져버렸어요. 마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건 바로 그 아이였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숙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채화영만이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지금 이 방 안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그날 밤 움직였습니다. 마 회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보했다는 것, 정숙희와 단둘이 오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그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전화였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측에 연락해요. 검사 원본 파일 없애고 의뢰 기록도 지워야 해요. 돈은 내가 맞출 테니까.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30년 동안 위기를 넘겨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외부에서 해당 기록에 대한 열람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요. 저희가 임의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채화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외부? 누가 요청했어요? 오장미 씨 명의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채화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장미가 자신보다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채화영은 지금 당장 장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오장미는 자신의 방에서 서류 묶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CCTV 캡처본, 유전자 검사 의뢰 기록, 그리고 채화영이 병원 관계자에게 접촉을 시도한 내역까지 한 줄 한 줄이 전부 증거였습니다. 장미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흔들린다는 걸 오래전에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라 마무리할 때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채화영이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오장미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어. 채화영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조용히 있어. 네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장미는 고개를 들어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셨군요. 딱 잘 됐네요. 장미는 책상 서랍에서 투명 케이스에 담긴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채화영의 눈이 그것을 향해 고정됐습니다. 그 순간 채화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게 어디서 났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명령하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채화영 씨가 예전에 숨겨뒀던 거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장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보육원 기록 조작하던 통화 내용, 정숙희 씨를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게 만든 서류, 마 회장님 친딸을 일부러 빼돌렸다는 정황. 다 여기 들어있어요. 채화영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거 내놔. 채화영이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장미는 뒤로 물러서며 USB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채화영 지금 나한테서 빼앗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 이미 복사본이 세 군데에 나눠져 있어요. 한 군데는 제 변호사한테, 한 군데는 마 회장님 법무팀에,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채화영은 멈췄습니다. 너 감히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장미는 USB를 다시 케이스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채화영, 이번엔 불로 태워도 소용없어요. 당신이 없애려던 진실,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갔거든요.
채화영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는 진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미는 채화영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정숙혜 씨가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살아왔는지 채화영 씨는 알아요? 아버지도, 이름도, 어린 시절도 전부 채화영 씨가 훔쳐간 거잖아요. 채화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온 그녀의 손이 벽에 집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던 그 여자가 처음으로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잠깐 댓글로 알려주세요. 채화영이 이 상황에서 또 어떤 수를 쓸 것 같으세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오늘 이야기 진짜 사이다로 마무리됩니다. 강준호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오장미가 정숙희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발견한 서류 한 장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생 서류에 조작 흔적이 있다는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채화영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가 보여준 그 서류 끝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강혁. 준호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강혁이 누구인지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채화영과 오래전부터 얽혀있던 사람, 그리고 이 집안의 과거와 깊이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왜 자신의 출생 서류에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침이 되자마자 채화영을 찾아갔습니다. 채화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잠을 못 잔 티가 역력했지만 표정만큼은 여전히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채화영 앞에 섰습니다. 채화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또 무슨 일이야? 내 아버지가 누구야? 그 한마디에 거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짧은 흔들림을 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어머니, 나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준호는 서류 사진을 꺼내 채화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 출생 서류에 이강혁 씨 이름이 있어요. 조작 흔적도 있고요. 어머니가 설명해줘야 할 것 같은데. 채화영은 서류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게 뭔지 나는 몰라.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고. 또 그 오장미가 갖다 준 거지. 그 여자가 만들어낸 거야. 준호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나 지금 몇 년째 어머니 말만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요? 채화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오늘 처음 묻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상하다고 느꼈던 적 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유독 집착했던 것,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를 가져야 하는지 끊임없이 주입했던 것, 그게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채화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지금 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쁜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말고 정신 차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 이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제일 똑똑히 보여요. 준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또 거짓말하면 이번엔 내가 직접 이강혁 씨를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숨겨온 것들을 내 손으로 꺼낼 거예요. 채화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마 회장도 오장미도 정숙희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낳고 키운 아들의 눈빛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습니다. 준호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요, 지금은. 준호는 그 말을 남기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채화영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 사방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깨달았습니다. 가장 오래, 가장 단단히 쌓아왔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아들이었습니다. 마 회장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연락을 받은 사람은 정숙희, 오장미, 강백호, 강준호, 그리고 채화영이었습니다. 장소는 본관 3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각자가 그 연락을 받는 순간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정숙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장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백호는 무슨 일인지 짐작하면서도 표정을 숨겼습니다. 강준호는 연락을 받자마자 채화영의 방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연락을 받고 긴 시간 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채화영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해명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협상의 자리도 아니고요. 채화영이 천천히 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검사 결과 하나로 사람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 검사가 어디서 어떻게 의뢰된 건지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채화영은 그 침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읽었습니다. 아직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장미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USB를 회의실 중앙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채화영의 눈이 그 USB를 향했습니다. 어젯밤 장미의 방에서 봤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채화영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오그라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잡음 섞인 오래된 녹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절대 마 회장 눈앞에 나타나면 안 돼. 이름도 바꾸고 기록도 지워. 보육원에 맡기되 절대 본명으로 등록하면 안 된다고.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채화영이었습니다. 정숙희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귓속으로 파고드는 그 목소리가 어릴 때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겹쳐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마 회장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채화영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채화영은 입술을 한번 달싹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제 목소리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강준호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강백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에 힘을 줬습니다. 오장미는 채화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서였습니다. 30년 전 보육원 측에 전달된 서류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변경 등록하도록 지시한 내용, 그리고 그 서류에 찍힌 날인이 화면 가득 확대됐습니다.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철저하게 숨겨왔던 것들이 지금 이 화면 위에 전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닿았습니다. 채화영, 네가 우리 딸을 버린 게 아니라. 마 회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훔친 거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숙희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장미가 조용히 정숙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화영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은 진작 무너졌어요. 제가 3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온 거예요. 그 세월을 무시하고 종이 한 장,
녹음 하나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게 맞아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채화영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강백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준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집안을 지킨 게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집안을 30년 동안 인질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채화영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너까지 왜 이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은 엄마가 아니에요. 준호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까지 조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 말을 끝으로 준호는 채화영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채화영은 처음으로 혼자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5사람이 있었지만 채화영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서류를 든 직원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채화영 씨가 보유한 지분과 권한 일체를 오늘부로 전부 정지합니다. 마 회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채화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채화영은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보유권 기록 조작, 사문서 위조, 유전자 검사 은폐 시도, 증거인멸 혐의. 이 모든 건으로 오늘 고소장을 접수할 겁니다. 채화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소. 그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30년을 살아온 자신이 고소를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장님. 채화영이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한 번만요. 제발 한 번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희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오장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강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 회장은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야. 나는 오늘부터 내 죗값을 계산할 뿐이야. 마 회장은 그 말을 끝으로 채화영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채화영은 그제야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마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 회장은 정숙희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은혜야. 늦어서 미안하다. 정숙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세월이 그 짧은 한마디 앞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채화영이 직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가면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숙희만 찾으면 다 끝날 줄 알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준호 출생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이 집안은 한 번 더 뒤집힐 거야.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다시 굳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채화영에게로 향했습니다. 정숙희는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얼굴로 굳어버렸습니다. 마 회장은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장민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 출생 서류에 이강혁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화영이 사라진 지금 처음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채화영한테 물어봤어요. 2번 물어봤어요. 2번 다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사람 눈빛이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오장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제가 찾아낸 서류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려도 될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 회장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숙희는 준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장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준호 출생 서류, 입양 관련 기록, 그리고 서류 하단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름. 이강혁. 준호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봐야겠어요. 이강혁은 서울 외곽의 낡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잡혀간 후 스스로 선택한 은둔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강혁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사무실 안을 한번 둘러보고 이강혁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오랫동안 눌러온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대답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강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출생 서류에 당신 이름이 있어요. 채화영이 숨겨뒀던 서류예요. 이강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이강혁은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채화영을 처음 만난 건 26년 전이에요. 그때 나는 마 회장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채화영은 그 집안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짧게 만났어요. 아주 짧게. 그리고 헤어졌어요. 내가 먼저 끊었어요. 그게 잘못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몇 달 뒤에 채화영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이강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내가 키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준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뒀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강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찾으려고 했어요. 2번 찾아갔어요. 그런데 채화영이 아이는 없다고 했어요. 지웠다고 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지웠다고.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없앤 게 아니었어요.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채화영이 나를 키웠어요. 자기 아들로. 채화영이 나를 자기 친아들인 것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마 회장 집안에 심어놨어요.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강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아이가 채화영의 손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준호는 이강혁을 바라봤습니다. 원망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물어야 했습니다. 채화영이 왜 나를 마 회장 집안에 들여놨는지 알아요? 이강혁은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알 것 같아요. 채화영은 마 회장 집안의 지분을 원했어요. 그런데 본인 이름으로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를 이용한 거네요. 태어날 때부터. 이강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그 2글자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들을게요. 지금은 채화영이 정확히 뭘 꾸몄는지 끝까지 밝혀야 하니까. 준호가 사무실을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강혁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준호 씨.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이강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채화영이 당신한테만 숨긴 게 아니에요.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 회장님도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강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채화영이 준호 씨를 마 회장 집안에 심기 전에 먼저 지운 사람이 있어요. 준호 씨 위로 형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이강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내가 아직 못 찾았어요. 준호의 손이 문틀을 잡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채화영의 비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했고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면회를 신청한 사람은 뜻밖에도 오장미였습니다. 채화영은 장미가 들어오는 걸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 장미는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가장 싫어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침착함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채화영 씨, 한 가지만 물어보러 왔어요. 준호 씨 출생 서류 조작, 언제부터 계획한 거예요? 채화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재판에서 다 나오겠죠, 뭐.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재판에서 다 나오겠죠. 그런데 재판 전에 제가 먼저 알고 싶어서요. 장미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채화영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서류 여러 장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강혁 씨가 직접 제공한 자료예요.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강혁이요? 네. 준호 씨가 직접 찾아갔거든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채화영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장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강혁 씨 진술에 따르면 채화영 씨가 아이를 없앴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실제로는 아이를 직접 키우면서 마 회장 집안에 심어놨고요. 그 이유가 뭔지 이강혁 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장미가 파일의 특정 페이지를 짚었습니다. 마 회장 집안 지분. 채화영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미는 계속했습니다. 채화영 씨, 처음부터 계획이었죠? 이강혁 씨 아이를 마 회장 집안 후계자로 키우면 언젠가 그 지분이 자신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채화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아닌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장미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준호 씨한테는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채화영은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대답도 재판에서 나오겠네요. 장미는 파일을 챙겨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는 순간 장미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채화영은 혼자 남겨진 면회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조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채화영이라는 사람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강준호는 마 회장 집안 법무팀과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제공한 자료, 오장미가 확보한 병원 기록, 그리고 채화영이 남긴 USB 속 내용까지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한 장의 문서 앞에서였습니다. 채화영이 준호를 마 회장 집안에 입적시키면서 제출한 서류였습니다. 거기에는 준호의 어머니 이름이 채화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공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강혁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공란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아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채화영이 그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준호 씨. 옆에 있던 법무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서류가 조작됐다는 게 확인되면 준호 씨는 법적으로 채화영과의 모자 관계를 무효화할 수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처음부터 채화영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슬퍼야 하는 건지 홀가분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강혁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강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류 봤어요? 네. 미안해요.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채화영이 막은 거잖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강혁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한테서 듣는 위로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직은 어색해요. 그런데 함께 이 일을 끝낼 수는 있어요. 이강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지금은. 두 사람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칠 뒤 마 회장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넓은 서재였습니다.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마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많이 힘들지. 준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힘든 것보다는 이상한 느낌이에요. 평생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몰랐던 거잖아요. 마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은혜를 찾기 전까지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이 흘렀습니다. 마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강혁이 친부라는 게 법적으로 확인되면 거취를 어떻게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이 집안에 남아도 되고 나가도 돼. 어떤 선택을 해도 내가 막지 않을 거야. 준호는 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아줬으면 좋겠어. 채화영 때문에 이 집에 들어왔지만 그게 준호 너의 잘못은 아니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제 진실부터 다 찾고 싶어요. 채화영이 왜 저를 이용했는지, 이강혁이 진짜 제 아버지인지, 그리고 제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걸 다 알고 나서 그 다음을 결정하고 싶어요. 준호는 처음으로 마 회장 앞에서 조금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재를 나온 준호는 복도에서 정숙희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멈췄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어색함은 아니었습니다. 정숙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이름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사는 건 똑같네요. 우리. 준호는 잠시 정숙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상한 인연이네요. 채화영 때문에 이 집에 들어온 것도 같고, 채화영 때문에 진실을 알게 된 것도 같고, 같은 집에서 전혀 다른 사연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채화영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었습니다. 보육원 기록 조작,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 시도, 그리고 출생 서류 조작까지. 법정안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마 회장, 정숙희, 오장미, 강백호, 그리고 이강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증인석에 앉을 예정이었습니다. 채화영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첫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USB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법정 안에 채화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절대 마 회장 눈앞에 나타나면 안 돼. 이름도 바꾸고 기록도 지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채화영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출생 서류 조작 내역이었습니다. 강준호의 친부를 공란으로 만들고 채화영을 친모로 등록한 과정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법정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강혁의 진술서였습니다. 최화영이 아이를 없앴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마 회장 집안의 심기 위에 키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그 진술서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강혁이 직접 진술서를 썼다는 사실이 어떤 증거보다 충격이었습니다. 강준호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최화영 씨가 피고인이 친모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네. 평생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최화영 씨가 저를 키운 건 모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 회장 집안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도구였던 거예요.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마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숙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최화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준호 씨를 정성껏 키운 것도 사실 아닌가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키운 건 맞아요. 그런데 키우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달라요. 최화영은 저를 키웠지만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법정안에 울렸습니다. 최화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최화영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준호는 최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최화영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침묵이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떤 목적으로 키웠든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인생 말고 제가 직접 만드는 인생으로요. 그리고 한 가지만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발 아이를 도구로 쓰지 마세요. 최화영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법정안의 모든 사람이 그 눈물을 봤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준호는 혼자 옥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장미가 올라왔습니다. 말없이 준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장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때요, 지금?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 홀가분해요.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홀가분한 게 더 커요. 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는 지금 처음으로 진짜 자기 인생 앞에 서 있는 거니까.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강혁 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어색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만나보니까. 준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장미도 웃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정숙혜 씨도 마 회장님이랑 어색한 거 시간이 해결해주고 있잖아요. 준호는 장미를 바라봤습니다. 장미 씨는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뭐 하고 싶어요? 장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드라마 같은 일 없이 조용하게. 준호가 웃었습니다. 우리한테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한번 해봐야죠.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오장미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늘이 시작이라는 걸 알았다고. 최화영이 망가뜨린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다음에 또 무너지려 하는 게 있으면 그때도 내가 막을 거라고. 그게 내 자리라는 걸 이제는 안다고. 누님들 오늘 강준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 불쌍하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최화영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 눈물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 재판이 끝났습니다. 최화영은 유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준호의 전화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형 찾지 마.
찾으면 다 다시 시작돼. 준호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채화영이 지운 아이.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